730 재보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동작 을과 함께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수원인데요. 수원 선거구가 모두 4곳입니다. 그런데 무려 3곳에서 이번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삼각벨트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재보선 승패가 좌우될 텐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손학규 전 대표를 앞세웠습니다. 본인의 승리뿐 아니라 수원 을, 수원 정까지 3곳의 승리를 모두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손학규 후보 연결해서 말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안철수 대표가 각 후보들에게 파란 운동화 선물했다고 하던데 네. 손 후보님도 신발끈 동여매셨습니까? 네. 바짝 동여매야죠. 예. 이번에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뭐 어느 선거라고 그렇지 않은 선거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수원은 선거구가 3개나 되고 또 제가 그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책임이 막중하죠. 그런데 같이 가는 것도 같이 가는 거지만 우선 당장 제 선거구 이기는 게 아주 큰일입니다. 예. 참, 뭐 선거라는 게 쉬운 선거가 없지요.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듣겠는데요. 근데 이 김한길 대표는 이번 730 재보선을 미래와 과거의 싸움이라고 규정을 했던데 손 후보께서는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그 말씀도 물론 맞고요. 예. 그러나 거기 덧붙여서 저는, 우리 사회 지금 정치가 실종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그 한가운데서 민생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를 회복하면서 민생을 회복하고 안정시키는 것. 그것이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번 재보선 15곳 중에 5곳만 승리해도 잘한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그런데 호남 쪽이 사실상 4석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11석 중에서 1석만 얻겠다는 건데 이건 좀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전력 의지가 약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거는 뭐 또 한편으로는 예. 당의 대표로 당원과 선거 후보자들에게 긴장을 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겠죠. 예. 여권 텃밭은 여전히 여권이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원병도 또 바로 뭐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막상 와서 보니까 예. 여권의 텃밭이 아주 뿌리 깊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예. 오랫동안 남경필 지사의 부자가 칠선제를 해오고 그러니까 정치 어떤 풍토라고 그럴까? 예. 모양부터가 이만큼 많이 바뀌는구나 이런 걸 실감을 하게 돼요. 또 그리고 이 지역의 인구 분포 자체가 좀 개방적이고 변화하는 보수보다는 좀 더 완고하게 한 그런 보수 이런 것이 더 강하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집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새누리당 후보는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남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골리앗 대 다윗의 대결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골리앗과 다윗 이런 것은 결코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김용남 후보도 여러 가지 좋은 자질과 이력을 갖고 있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경력과 이력만의 싸움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구도와 환경의 문제고 또 그 위에서 개인의 능력, 인물, 또 정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것은 이 상황을 봐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표님 지난 2011년이죠.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하던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실세 강재석 후보 누르고 당선되셨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당에서는 그런 이변을 좀 기대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있으세요?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해주는 것은 고맙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공천을 했겠지만요. 예. 선거에서 저는 전략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저 성심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을 보이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왕도가 없다는 것이 저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예. 지금 본인 선거뿐 아니라 사실상 수원의 다른 두 곳까지 또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다른 두 지역의 판세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되게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통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우세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영통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지면은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고 또 권선의 경우에는 이미 상대방 후보가 지난번에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반을 닦아놓은 이런 점이 있고 해서 우리가 결코 녹록치는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의지를 갖고 하면은 왜 극복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의 마음의 자세죠. 예. 지금 변수가 역시 야권연대가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물론 우리 야권이 같은 정책, 같은 목표, 같은 이념을 갖고 힘을 합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산술적인 연대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벌써 그 자체를 보고 외면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에서 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 곳 모두 야권연대는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지금은 세 후보가 각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서 승리한다 이런 자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서울 동작을의 여론조사를 보면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앞서고 있고 그래서 또 야권연대 이야기가 좀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출마한 수원정 이 야권연대 변수가 될 거다. 수원정과 동작을을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주고받아서 하나씩 이기도록 하자 이런 것으로 보이면은 그 자체로서 선거판 전체가 잘못 흐트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나가고 또 우리가 흔히 연정을 얘기하고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국민들의 선택권 이후의 일인 것이고 그러한 정치적인 전통을 정정당당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건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지난 토요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김포를 찾았는데 좀 야당에서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속담에 오얏 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깊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를 바로 앞두고 김포를 물론 명분은 민생 현장 점검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결국 신문을 보면서 바로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자, 그리고요. 대표님 이번 재고성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일단 광주 권은희 후보
전략공천과 관련한 후폭풍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공천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도 지금 그 선거에 나와 있는데 저한테 무슨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네. 그러나 국민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 자체를 우리 스스로 성찰의 계기로 삼도록 하고, 그러나 일단 공천이 다 끝났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당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공천이 잘 됐다고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이. 자, 지금 지난 대선에서죠, 후보님, 네. 저녁이 있는 삶, 네. 이 표가 아주 큰 호응을 받았거든요. 네. 예, 선거에도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인 구호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네. 자, 국회에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세요? 들어간다면 말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치가 실종이 됐는데 정치로 회복을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지금 권력 구조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재성찰이 필요하고, 또 그 바탕 위에서 통합의 정치를 열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됐다.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집중된 권력, 이것이 갖는 문제가 너무 큰 것은 이제 만천하가 다 하는 일이 됐죠. 네. 그럼 어떻게 분산을 시킬 것인가? 그저 단순히 쉽게 내각제 개헌이다 이런 차원보다도 예. 우리 권력 구조가 앞으로 좀 더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이 분산이 되면서 합쳐질 수 있는, 이를테면 독일식의 다당제 연립정부, 통합정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예. 헌법 개정 이전에라도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를 해서 그것을 예. 도입을 해서 지금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도들, 국무총리가 인사재청권을 임명 재청권을 갖고 있다든지, 예.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다든지, 예. 국무총리 불신임 제한권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하면은 예. 헌법 개정이 당장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한 통합의 정치, 연립 정치를, 연합 정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적극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예. 권력구조 논의를 통해서 좀 새로운 정치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30 재보선 수원병에 출마한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